자, 계속해서 디퍼드 쉐이딩 알아보겠습니다. 디퍼드 쉐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면은 먼저 포워드 쉐이딩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포워드 쉐이딩이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림을 그렸었던 방식의 포워드 쉐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그렸던 방식이 뭐냐라는 거는 코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브젝트를 그림을 그릴 때 일단 라이트 섀도우 프로그램을 여기 드로우 씬 콜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던지면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냐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쉐이더 프로그램이죠. 쉐이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라이트 세팅이랑 뭐 이런 것들을 그 잔뜩 집어넣고, 라이트 세팅 집어넣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세팅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든 그 라이트와 계산된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브젝트의 각각의 이제 박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우리가 전에 오브젝트 로딩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이미의 박스가 아닌 뭐 가방 뭐 이런 복잡한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트라이앵글들이 이제 전부 다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쉐이더 쪽에서 그 각각의 버텍스들에 대해서 버텍스 쉐이딩 처리를 하고, 예, 이렇게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노말 뭐 프래그먼트 포즈 라이트, 이거는 뭐 저기 뭐냐 섀도우 계산할 때 썼었던 거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요 계산을 하는 그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가져가 가지고 모든 픽셀마다 라이트에 대한 계산과 뭐 그림자에 대한 계산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이 그냥 포워드 쉐이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라이트 세팅, 머티리얼 세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던지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쉐이더에서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포워드의 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직관적인 방식으로 오픈GL이 제공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릴 때 라이트 세팅이 하나만 있는 케이스만 상정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수업 자료에 제가 준비한 수업 자료 말고 뭐냐 그 러닝 오픈GL 닷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라이팅에 그 라이팅 관련한 강좌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여러 개의 빛을 그 세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렌더링 하는가 하면은 이 코드에 라이트 부분의 계산이 우리 지금 하나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섀도우 칼큘레이션이고,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이 라이트가 뭐 디렉셔널 라이트가 들어왔다, 혹은 그 뭐 옴니 라이트가 들어왔다, 아니면은 스팟 라이트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연산을 이렇게 한 번만 하는데, 라이트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이트는 이렇게 유니폼으로 입력을 이 배열 형태로 받고 16개 빛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16개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빛마다 각각의 라이트마다 값들을 누적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포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16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계산을 16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라이트가 원래대로 고쳐 놓을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라이트가 이제 여러 개가 되면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계산하는 양이 늘어나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계산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아주 빠르게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도 여러 개고 라이트도 여러 개가 되는 경우에. 그 왜 그러냐면은 오브젝트가 트라이앵글의 개수가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씬은 되게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트라이앵글의 개수가 몇 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방 같은 거를 여러 개를 반복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로딩했었던 가방은 트라이앵글 개수가 꽤 많았었죠. 그런 것들이 화면에 몇 개만 이렇게 차 있으면은
그러면은 버텍스 쉐이더도 굉장히 여러 번 동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버텍스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도 여러 번 동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개의 픽셀들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화면 밖으로 벗어난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불필요한 이제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 동작들이 생길 거고, 물론 클리핑 과정에서 이제 좀 덜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앞에 오브젝트가 가려가지고 계산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걸 먼저 그리고 앞에 있는 걸 그릴 경우에는 그 뎁스 테스트를 통과를 할 거잖아요. 그죠? 네, 앞에 있는 걸 먼저 그리고 뒤에 있는 걸 그린다라고 하면은 뎁스 테스트 과정에서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생략할 건데,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걸 먼저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나중에 그려버리면은, 그러면은 뎁스 테스트도 통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쓸데없는 그 프래그먼트 쉐이딩 과정이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워드 쉐이딩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그려왔었던 그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라이트에 대해서 막 일괄적으로 렌더링을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점점 더 느려질 겁니다. 라이트를 여러 개를 쓰고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디퍼드 쉐이딩이에요. 디퍼드 쉐이딩의 디퍼는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라이팅 계산을 제일 뒤로 미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두 단계로. 라이팅의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은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오브젝트의 포지션 정보, 예, 각각의 픽셀들의 그 3D 포지션, 그리고 노멀 방향 중요하죠. 노멀 방향에 있어야지 디퓨즈 라이트, 스페큘러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멀 방향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디퓨저 컬러를 컬러가 뭔가, 그리고 각각의 그 영역에서의 스페큘러 그 컬러는 뭐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산, 라이트 계산의 주요 팩터로 사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정보를 일단 프레임 버퍼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프레임 버퍼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G 버퍼라고 부릅니다. 그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버퍼다라고 해가지고 G 버퍼라고 부르고, 이렇게 일단 프레임 버퍼에다가 그 라이트의 계산에 필요한 지오메트릭한 그리고 텍스처 데이터들을 먼저 렌더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라이팅 계산을 한꺼번에 이 각각의 픽셀마다 한 번씩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들이 아무리 많이 겹쳐 있어 봤자 결과적으로 라이팅의 계산을 해야 되는 픽셀들은 이 프레임 버퍼에 있는 픽셀 개수만 계산을 하면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여러 개로 늘어나도 상관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라이팅을 계산할 때 그 라이트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G 버퍼라고 불리우는 이 프레임 버퍼에다가 먼저 렌더링을, 그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먼저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쉐이딩을 나중에 다 처리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렌더링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게임에서 당연히 자주 이용하는 테크닉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전에 그 저희가 다뤘었던 노멀 매핑이나 아니면은 섀도우 맵 같은 그 기법들을 당연히 이 디퍼드 쉐이딩 안에다가도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쉐이더 코드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라이트만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G버퍼에다가 우리가 뭘 그려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라이트 계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은 텍스처 뭉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혹은 이제 프레임 버퍼죠. 프레임 버퍼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는 각각의 픽셀들이
월드 스페이스 포지션, 이게 이제 라이팅 계산할 때 필요하죠. 어디에서 필요하냐면은 스페큘러 컬러 계산할 때 필요했어요. 그죠? 그 지점에서 뷰 벡터와, 그러니까 뷰 벡터를 구할 때 내 눈의 위치와 그 3D 포지션의 위치를 빼가지고 뷰 벡터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월드 포지션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디퓨즈 컬러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앞으로 이제 알베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알베도는 기본 배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디퓨저 컬러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텍스처 색상이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 당연히 필요하죠. 각각의 픽셀에 노멀 벡터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얼만큼의 빛을 많이 받는가, 디퓨저 컬러랑 스페큘러 컬러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인텐시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은 밝게 그 하이라이팅이 맺힐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데 사용하는 놈인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소스 포지션 컬러 뷰 포지션 벡터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간단한 버전의 디퍼드 쉐이딩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4개 정도를 그 프레임 버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이제 렌더링을 하는 그런 형태를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개의 그 텍스처를 프레임 버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버퍼 클래스를 리팩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 개의 컬러 어태치먼트.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블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2개 이상의 컬러 어태치먼트를 하나의 프레임 버퍼에다가 세팅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거를 쓸 때도 지금과 같은 그 리팩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지금 프레임 버퍼 코드를 한번 보시죠. 프레임 버퍼의 헤더 파일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었냐면은 크리에이트 펑션에다가 집어넣는 그 파라미터가 텍스처 한 장이에요. 그죠? 텍스처 포인터 하나죠. 그래서 그 텍스처를 한 장 넣으면 그거를 프레임 버퍼 그 cpp 파일에서 이제 그 한 장을 요렇게 그 컬러 어태치먼트 0번으로 그냥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장에 한 개의 포인터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벡터 형태로 받는 형태로, 벡터로 입력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리팩토링 할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펑션 부분부터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프레임 버퍼 헤더 쪽에 요 펑션 대신에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탭을 조절을 하시고요. 한 줄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펑션 또 바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인자만 이렇게 바꾸면은 일단 코드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 멤버 베리어블부터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텍스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텍스처 포인터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벡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원래 이제 한 장의 텍스처를 저장할 수 있는 이 포인터 하나만 있었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자 이름이 원래 컬러 어태치먼트 였는데 그거의 복수형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해두면은 지금 컬러 어태치먼트를 얻어오는 펑션이 지금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은 멤버 이름이 다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내가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은 그 인덱스 번째 컬러 어태치먼트의 인덱스 번째 것을 갖고 와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펑션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별다른 입력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0번 텍스처를 갖고 오는 형태로 이렇게 그 디폴트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이제 고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벡터를 입력을 받으면은 이 이니셜라이징 펑션에서도 벡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s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를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private initializing 펑션도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벡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수를 갖고 오는 펑션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get color attachment count 해서 return int color attachment size 이렇게.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에 보셨었던 이 create 펑션, 그 다음에 attachment count 펑션, 그리고 컬러 어태치먼트 실제로 갖고 오는 거 인덱스 번째, 그리고 이니셜라이징 하는 펑션, 이 네 개의 선언 부분을 다 고쳤어요. 자, 이제 정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create 펑션은 파라미터 고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펑션 이름 고치는 거 밖에 이제 고칠 게 없어요. 그래서 코드를 그대로 고쳐 나가 보겠습니다. 프레임 버퍼 C++ 펑션 쪽으로, C++ 코드 쪽으로 가가지고 일단 파라미터는 스탠다드 벡터의 포인터에 지금 앰퍼샌드가 붙어야 되죠. 네, 앰퍼샌드 붙여서 이렇게 그 벡터의 레퍼런스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이 컬러 어태치먼츠라는 파라미터가 됐고,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 인자로 넣고, 그 다음에 펑션 이름의 끝부분에 s가 붙었죠. 그래서 s를 붙이고 해서 이렇게 호출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바꿔주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 네, 요거는 역시 이 인풋이 일단 그 파라미터가 스탠다드 벡터 형태로 들어오니까, 벡터의 레퍼런스 형태로 들어오니까 요 부분을 일단 먼저 고쳐주고요. 펑션 이름이 다르죠. 일단 s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벡터 형태로 되면은 일단 여기에 에러는 없어져야 돼요. 그죠? 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s를 붙여주면은 이제 해결이 되고, 이 부분에 이제 텍스처를 붙이는 부분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 부분의 코드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해줄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요 부분 대신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탭을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탭을 이렇게 조절하고 코드를 한번 보죠. 요게 지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컬러 어태치먼트의 위스 하이트 대신에 그냥 위스 하이트 여기에서 지금 갖고 오고 있죠. 네, 이렇게 코드를 이제 한 줄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컬러 어태치먼트가 그러니까는 2개 이상 들어올 때에 이런 이 포문이 돌겠죠. 그래서 포문이 지금 그 순차적으로 이 개수만큼 돌면서 컬러 어태치먼트 0번에다가는 0번 컬러 어태치먼트 텍스처를 붙이고, 여기에 그 만약에 2개가 들어오면은 이게 포문이 한 번 더 돌면서 컬러 어태치먼트 1번에다가는 1번 텍스처 그거를 이제 세팅해주는 그런 형태로 돌아갈 거고, 아까 전에 이제 블룸에 대해서 설명할 때랑 그때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여러 개의 컬러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드로우 버퍼스라는 펑션을 호출을 해서 내가 여러 개의 컬러 어태치먼트에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컬러 어태치먼트 사이즈가 0보다 큰 경우,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거 1로 써도 될 것 같아요. 1일 경우에는 이거를 따로 호출 안 해도 될 거거든요. 어차피 프레임 버퍼는 기본적으로 0번 컬러 어태치먼트에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1 이상일 경우에만 동작하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이게 0이어도 동작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 인자가 그 enumeration, GL enumeration 타입의 그 포인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enumeration 타입의 벡터를 일단 선언을 해가지고 나의 그 컬러 어태치먼트 개수만큼으로 리사이징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GL 컬러 어태치먼트의 값들을 enumeration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사이즈, 그리고 여기에 실제 포인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GL 드로우 버퍼 호출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일단 여러 개의 컬러 어태치먼트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고친 거는 원래는 컬러 어태치먼트가 하나였을 때는 그 한 개의 위스 하이트 값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었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 장이다 보니까 0번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텍스처의 위스와 하이트 값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고쳐 놓으면은 이제부터는 프레임 버퍼에다가 여러 개의 프레임 버퍼 여러 개의 텍스처를 컬러 어태치먼트로 세팅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에 코딩을 해 넣었었던 프레임 버퍼 만드는 부분의 코드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날 거고요. 그 에러가 난 부분을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 버퍼 UPTR을 크리에이트 펑션을 뭔가 호출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여기 가보죠. 컨텍스트의 39번째 줄이죠. 컨텍스트 CPP의 39번째 줄로 가보면 39번째 줄 가보면은 지금 텍스처를 지금 한 장 집어넣는 프레임 버퍼를 우리가 기본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한 장 집어넣으면 될 게 아니라 벡터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 형태로. 그래서 여기 앞뒤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은 에러가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컴파일을 해주면은 에러가 해결이 됐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코드 수정하는 부분, 에러 난 부분 수정한 부분의 내용이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처의 set 텍스처 포맷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오메트릭 버퍼의 값들을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보셨었던 여기 월드 포지션, 3D 월드 포지션, 그리고 노멀 벡터, 이런 것들은 8비트 프레임 버퍼 8비트 텍스처만 가지고는 그 값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0보다 작은 값이나 1보다 큰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8비트 unsigned 인티저 형태로 되어 있는, unsigned 바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텍스처만 써가지고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텍스처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비트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텍스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RGBA 16, RGBA 32 이걸로 이렇게 텍스처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 컬러 어태치먼트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코드를 만들 건데, RGBA 16F를 지금 펑션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텍스처.cpp로 가보면 여기 있죠, 이 텍스처 포맷.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포맷을 넣고 여기도 포맷을 넣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인터널 포맷이고 이거는 이미지 포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일한 값을 집어넣는 거는 이 포맷이 그냥 기본 타입 RGBA, RGB, RG, 레드, 그리고 뎁스 컴포넌트 뭐 이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만 제대로 동작을 하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요 포맷이 RGBA 16F, RGBA 32F 이러면은 여기는 RGBA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베이스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팩터링이고요. 그래서 GL enumeration 이미지 포맷, 이미지 포맷이 RGBA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만약에 포맷이 뎁스 컴포넌트로 들어오면은 이미지 포맷도 뎁스 컴포넌트로 바꾸고, 만약에 포맷이 RGB 16, RGB 32다 그러면 이미지 포맷은 그냥 RGB로 세팅해주고, 요런 코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여기에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탭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포맷을 이렇게 알아내면은 여기 그 뒷부분, 요 앞에 있는 게 인터널 포맷이고 이게 이미지 포맷인데, 요 이미지 포맷 부분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 값을 계산한 이미지 포맷 값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set texture format 코드 리팩토링이 끝나고요. 자, 이제 실습할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해가지고 컴파일도 한번 해보고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서 실행해가지고 이전에 지금 그 만들었었던 화면을 다시 한번 지금 보고 넘어가죠. 네, 그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 노멀 매핑까지를 실습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퍼드 쉐이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라이트 패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렌더링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패스부터 먼저 코드를 써보자. 네, 일단 버텍스 쉐이더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쉐이더 코드에다가 differ underbar geo.vs 이렇게 해서 붙여넣고 탭을 조절하고 코드를 보시면은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코드예요. 이 코드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그냥 라이팅 vs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죠? 라이팅 vs도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렇게를 지금 어트리뷰트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그리고 월드 포지션 요거를 이렇게 넘기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다가 넘기는 그냥 그 별다를 바 없는 형태의 버텍스 쉐이더고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좀 특이한 형태로 생겼겠죠. 그 부분에 코드를 붙여넣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differ geo fs 이렇게 해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탭을 정리를 하고 코드를 보시죠. 일단 뭐가 다르냐면은 여태까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레이아웃이라는 이 그 퀄리파이어를 쓴 적이 없는데 레이아웃이 일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케이션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여기에 아웃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아웃풋으로 세팅을 한 게 뭐 프래그 컬러 이렇게 하나로만 그냥 세팅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그냥 컬러 어태치먼트 0번으로 세팅해 놨었던 우리 텍스처에다가 값을 그대로 쓰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러 어태치먼트를 쓰는 경우에는 0번은 요놈, 1번은 이놈, 2번은 이놈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퀄리파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컬러 어태치먼트에다가 값을 어떤 값을 쓴다라는 걸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 지오메트릭 그 버텍스 쉐이더 쪽에 아웃으로 지정된 거랑 동일한 이름의 그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렇게 세 개를 받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지금 단순화했어요. 지금 스페큘러 그 샤이니니스가 없고 디퓨즈 텍스처랑 스페큘러 텍스처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가 지금 머티리얼로 이렇게 그 유니폼으로 이렇게 뽑혀 있는 상태죠. 이거는 그 라이팅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샤이니니스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 세팅은 여기에 없고 머티리얼 세팅만 있는 겁니다. 머티리얼 세팅에는 그 디퓨즈 컬러와 스페큘러 컬러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팅해 줘야 되는 이 G 버퍼라고 부르는 이 그 프레임 버퍼의 세팅에 알베도 그러니까 디퓨저 컬러, 스페큘러 이렇게를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머티리얼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렌더링 되는 리절트 그러니까는 G 포지션, G 노멀, G 알베도 스펙의 값에다가 이제 이렇게 포지션 값 여기 인으로 들어왔었던 포지션 값을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노멀은 노멀라이징 해가지고 넣고, 그리고 지금 머티리얼에 디퓨즈 컬러를 텍스처를 갖고 와가지고 알베도 에다가 넣고, 그리고 알파 채널에다가는 스페큘러를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하면은 일단 디퍼드 쉐이딩의 라이팅 패스에 사용할 텍스처를 3장을 이렇게 쫙 뽑을 수 있는 거죠. 네, 프레임 버퍼에다가 렌더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준비를 해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쉐이더가 이 쉐이더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링크까지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네, 그 과정을 해보죠. 그래서 디퍼드 쉐이딩을 위한 멤버를 이 컨텍스트의 멤버 변수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 버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쉐이더를 로딩해서 저장할 프로그램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이거 2개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context.h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네, 탭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버퍼를 만드는 부분은 리쉐입 쪽에서 해줬었어요. 그죠? 그래서 리쉐입 펑션에다가 디퍼 지오메트릭 지오 프레임 버퍼를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context.cpp에 어디죠? 리쉐입 여기에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 버퍼를 만드는데 위에서는 한 장의 텍스처만 집어넣었었는데 얘는 지금 3장의 텍스처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죠? 3장의 텍스처를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위에 2개는 포지션이랑 노멀 값을 저장할 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비트 플로팅 포인트 값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입을 포맷을 RGBA 16F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픽셀은 플로팅 포인트 값이고요. 그리고 알베도와 스페큘러는 RGBA 그냥 8비트 이미지면 되기 때문에 RGBA unsigned byte 이런 식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다 우리의 프레임 버퍼 크기랑 똑같은, 그러니까 그 윈도우의 크기랑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거는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서 계속 해줬었죠. 거기에다가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의 코드를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드가 많네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 넣고 init 펑션 제일 밑부분에다가 디퍼 지오 프로그램 요거를 로딩하는 코드를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로딩해서 컴파일하고 링킹해서 여기 프로그램 포인터로 만들어 주겠죠.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림만 그리면 돼요. 자, 이제 그림 그리는 부분에 첫 번째 패스 렌더링 부분의 코드를 붙여 넣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카피를 하고 우리 코드에 가가지고 렌더링 하는 부분에 코드에 붙여 넣을 건데 지금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섀도우 맵 그림 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 밑에다가 이 섀도우 맵 그리는 부분 밑에다가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뷰 매트릭스랑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아직 그 위쪽에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뷰와 프로젝션을 계산하는 부분의 코드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 카메라 프론트 부분이랑 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려 가지고 라이트 뷰와 라이트 프로젝션 계산하는 부분 위쪽에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카메라 프론트 계산하고 프로젝션 매트릭스 계산하고 뷰 매트릭스 계산하고 라이트 시점에 뷰 프로젝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림 그리는 프로세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바인드 투 디폴트 한 다음에 여기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이 반복되는 코드는 필요 없죠. 이거는 왜 있었냐면은
저기 뭐시기냐, 그 뭐냐, 섀도우 맵 그림 그리는 부분을 끝낸 다음에 우리 디폴트 프레임 버퍼로 돌아오기 위해서 붙어 있었던 코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제거를 하고, 네, 클리어 컬러 세팅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뎁스 테스트 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코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요 부분 우리가 방금 붙여 넣었었던 지오 프레임 버퍼를 이렇게 바인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오 프로그램을 유즈하는 형태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퍼 지오 프로그램을 드로우 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콜 해주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드로우 씬 펑션에서 바닥 그리고, 그 다음에 박스 1번 그리고 박스 2번 그리고 박스 3번 그리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프레임 버퍼가 채워지겠죠. 프레임 버퍼가 채워진 거를 화면에서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이 다음 단계 라이팅 패스로 들어가기 전에 요걸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IMGI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하나 추가를 하죠. Gbuffer라는 이름의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지오메트릭 버퍼들을 한 장씩 볼 수 있는 그런 UI를 준비를 할 거예요.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여기 지금 이게 IMGUI end가 우리의 그 기본 UI 윈도우, 네, 코드죠. 그래서 그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탭을 맞춰줍니다. 탭을 맞춰주고, 네, 그래서 여기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이것도 한 줄로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한 줄에 다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숙제로 했었던 그 여러 개의 그 아이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 네, 콤보에 지금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포지션, 노멀, 그리고 알베도 스페큘러, 이렇게 세 개의 그 텍스처가 바인딩 되어 있는 프레임 버퍼니까 그 중에 하나의 텍스처를 골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콤보 박스를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컨텐츠 리전 어베일러블 위스라고 하는 게 그 윈도우의 안쪽에다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가로 픽셀 사이즈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세로 값은 이제 그 어스펙트 레이시오에 맞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버텍스 셀렉트 값을 가지고 텍스처 컬러 어태치먼트를 갖고 와가지고 0 하면은 0번 텍스처 갖고 오고, 이 프레임 버퍼에 들어있었던 1 넣으면은 1번 텍스처 갖고 오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태치먼트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 IMGI의 이미지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그 IMGI 안쪽 윈도우에다가 텍스처를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Gbuffer라는 윈도우가 하나가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바로 Gbuffer입니다. Gbuffer.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노멀 쉐이딩 하는 부분은 드로우 씬 펑션에 함께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라는 건 뭐예요? R 값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R은 X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RGB가 곧 그 뭐냐, 포지션의 XYZ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R 값이 1 이상이라는 얘기니까는 X축으로 1 이상인 위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검은색이라는 거는 다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고, 이쪽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Z 값이 1 이상이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쪽은 다 Z축으로 값이 1 이상인 지점인 거고, 여기가 이렇게 마젠타 색이라는 거는 X 값도 1보다 크고
Z값도 1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Y축으로 1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녹색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포지션 벡터는 잘 그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UI에 포지션 말고 노멀을 이렇게 세팅하면은 월드 스페이스 노멀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지금 여기가 녹색으로 그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녹색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Y축 방향이 노멀 방향이다 라는 거고, 여기가 빨간색이라는 거는 X축으로 살짝 그 노멀 방향이 기울어져 있다. 이쪽이 빨간색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파란색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노멀 벡터는 Z축에 가까운 방향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지오메트릭 버퍼의 노멀 벡터도 잘 그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베도와 스페큘러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박스의 안쪽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스페큘러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투명하게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 그 이외의 부분들은 다 스페큘러 값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값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베도 컬러가 지금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G 버퍼가 잘 그려지는 것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제 라이팅 패스를 완성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라이팅이 붙은 디퍼드 쉐이딩 코드를 완성을 해보겠습니다.